자, 보자. 우리 오늘 4단원인데, 자, 4단원에서 먼저 우리가 4단원은 감각기관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 감각기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그럼 먼저 눈인데, 이 시각 같은 경우에는요, 눈의 구조부터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감각기관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시각 파트야. 자, 눈의 구조부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다, 일단 눈알 상상하시면 돼. 너희들 저기 매운탕 같은 거 먹을 때 생선 눈알 이렇게 하면 동그란 게 뚝 하고 튀어나오잖아, 그죠? 그거야. 그 모양이라고 상상하시면 되는데, 그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곡막이에요. 가장 바깥쪽 둘러싸고 있는 막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곡막 안쪽으로 맥락막 별표 한 번만. 자, 맥락막이라고 있습니다. 이 맥락막은 검은색 색소로 되어 있어요. 자, 얘가 검은색 색소로 되어 있어서 눈안을 어둡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빛이 다른 데서 새어 들어오지 않게끔. 너희들이 사람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가운데 그 시꺼먼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동공인데, 그 동공이 눈 안쪽을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맥락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검게 보이는 거야. 뭐 파란 눈깔 사람이든 빨간 눈깔 사람이든 갈색 눈깔이든 하여튼 다 동공 안에는 다 검은색이죠. 자, 그 다음 그 안쪽에는 다시 한번 또 별표가 망막이 있어요. 자, 이 망막 같은 경우에는요, 시각세포가 있습니다. 자, 시각세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망막에 이제 황반과 맹점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 거야. 자, 황반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이 맺히면 선명하게 보여. 우리가 이제 눈을 막 찡그리면서 그 본다라는 개념은요, 황반에 상이 맺히게끔 노력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맹점은 망막이긴 한데 시각세포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각신경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시각세포가 없어. 그래서 요 맹점에 상이 맺히면은 배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보여. 오케이? 상이 안 보여. 자, 그 다음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면은 제일 바깥쪽에 각막이 있고요. 자, 각막은 앞쪽을 둘러싸고 있는 투명한 막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동공이라고 있죠. 동공. 자, 동공하고 홍채하고는 세트. 자, 동공이라고 하는 건 빛이 들어가는 구멍인데, 이 구멍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홍채가 만들어줘요. 별표. 동공 크기를 조절해가지고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홍채예요. 이게 홍채예요.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구멍이 동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이제 뒤쪽에 보면 수정체가 있어요. 수정체는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 즉 빛을 굴절시켜가지고 상이 망막 쪽에 맺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체와 선모체 세트,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줍니다. 선모체가. 자, 이 선모체 같은 경우는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가지고요, 그 두껍게 얇게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도 빈 공간이면 안 되죠. 이 유리체라고 해가지고 눈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채우는 물질이에요. 투명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본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이 각막을 지나서 동공 지나서 수정체를 지나죠.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에 맺혀요. 망막에 맺히면 그 자극을 시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보내준다라는 거죠. 이게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망막 중에서 맹점 얘기를 했었는데, 맹점 확인하는 방법이야.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왼쪽 눈으로 병아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왼쪽 눈으로 병아리를 보면서 1, 2, 3, 4 옆으로 시선을 점점 옮겨요. 우리가 왼쪽 눈으로 병아리를 봤을 때 그 병아리 옆에 1이 있다라는 거 인지하죠. 그죠? 그리고 1을 보면은 그 옆에 병아리 있다는 거 인지하죠. 2를 봐도 병아리 있다는 거 인지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병아리가 사라질 때가 생겨. 그게 병아리가 맹점에 맺혔을 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1, 2, 3번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번 문제 풀어줬어요. 불러줄게. 자, 1번에는 A가 뭐니? 홍채죠, 홍채. B는 수정채. C는 선모채. D는 맥락막. E는 망막. F는 맹점. 오케이, 옆에 거 보고 그냥 쓰면 되죠. 자, 2번에 1은 C. 선모채죠. 2는 E. 망막이죠. 3은 D. 맥락막이고요. 4는 B. 수정체죠. 5는 A. 홍채고요. 6은 F. 맹점이에요. 자, 3번에 수정체, 시각, 신경 이렇게 되죠.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옆에 거 보고 하면 되니까. 근데 눈에서 또 별표 쳐야 될 게 바로 요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눈의 조절작용 별표 왕창. 자, 눈의 조절작용 별표 왕창. 오케이. 자, 눈의 조절작용 중요한데 이게요, 밝기에 따른 눈의 변화죠. 그죠? 자, 그러니까 밝은 곳에 있을 때는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 그래서 햇빛 양을 줄여줘야 돼. 그 햇빛 양을 줄이기 위해서 동공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자, 동공 크기가 작아지면 햇빛이 적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동공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뭐냐? 홍채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채에 의해 가지고 동공이 결정이 되는데, 홍채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동공은 작아지는 거죠. 오케이? 자, 홍채가 늘어나면 동공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홍채가 수축하면은 동공이 커지는 거야. 이거는 언제야? 어두운 데 갔을 때. 어두운 데 가면 최대한 빛을 많이 갖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동공이죠, 동공. 이게 동공이죠. 커졌다, 작아졌다. 너희들이 갈색 눈이 뭐니 이런 거는 홍채 색깔이고요. 동공은 전부 다 시꺼머져. 왜? 안쪽을 눈 안을 보는 거니까. 맥락막에 의해서. 자, 그 다음 가까운 것 볼 때, 먼 것 볼 때인데요. 자, 눈알이 이렇게 있어. 눈알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제 생각을 해봐. 가까운 데 있는 애는 우리 연필 이렇게 눈앞에다 갖다 대면은 크게 보이죠. 근데 멀리 가면은 작게 보이죠. 오케이? 자, 그럼 큰데,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는 우리가 인지하기에는 크기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크기가 작게 보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요, 빛이 넓은 범위로 오죠. 그럼 얘를 망막에 맺히기 위해서 많이 꺾어줘야 되겠네? 많이 꺾는다라는 얘기는 렌즈가 두꺼워야 되겠죠. 수정체가 그래서 두꺼워요. 가까운 거 볼 때는. 근데 멀리 있는 거 볼 때는 빛이 좁은 범위로 오죠. 조금만 꺾어도 돼요. 그래서 얇아져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걸 기억해줘. 가까운 것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고, 멀리 있는 거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몇 가지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가까운 것 볼 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게 수정체라고 치면은, 이게 수정체라고 치면은, 자, 얘가 두꺼워져야 돼. 두께가 두꺼워져야 돼. 그럼 위아래에서 어떻게 해줘? 눌러준다라는 개념이야. 그 눌러준다는 개념이 누구냐? 선모체가 하는 일이야. 자, 그래서 선모체가 수정체 쪽으로 이렇게 수축이 돼요. 그 얘기는 수정체를 눌러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반대로 얇게 만들려면 양쪽에서 쭉 하고 잡아당겨야 되겠네. 수정체를 양쪽에서 쭉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얇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선모체가 이완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중요해.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바로 옆에 1, 2번 문제를 먼저 좀 해보자. 자, 1, 2번. 자, 1번 보자. 1번에 확장.
작아, 수축, 커. 2번에 이완, 얇아짐, 수축, 두꺼워짐.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눈 맞아. 요것 좀 하자. 몇 페이지야? 152쪽 보자. 자, 152쪽에요. 요거는 근시, 원시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안경 끼신 분들이 전부 다 거의 근시죠, 그죠? 근시가 뭐야? 책을 볼 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보이는데 안경 벗으면, 그죠? 가까이 있는 건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 먼 물체가 잘 안 보이는 거야.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거예요.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거야. 자, 요렇게 상이 망막 앞쪽에 맺혀. 그러니까 뭐 수정체가 두껍다고 상상하셔도 좋아요. 자, 이 수정체가 두꺼우면 가까운 거 보기에 좋잖아. 근데 멀리 있는 거 보기 힘들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힌다라는 개념이 그건데, 이렇게 앞쪽에 맺힌 걸 뒤로 보내줘야 돼. 누가? 오목 렌즈를 써가지고. 오케이? 근시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힌데 그걸 뒤로 보내줘. 오목 렌즈를 통해서. 됐니? 그럼 얘는 어떤 애들이냐? 태어날 때부터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멀 때, 좀 길쭉한 눈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선천적 근시가 돼요. 자, 그 다음 원시는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아.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 근데 멀리 있는 건 어느 정도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 자, 이게 상이 망막 뒤쪽에 맺히는 때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앞으로 당겨야 돼. 누굴 이용해서? 볼록 렌즈를 통해서.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짧을 때 주로 나타나요. 짧을 때. 알겠니, 여기까지? 옆에 유제 좀 해보자. 유제 1번 해보자. 자, 상이 망막 앞쪽에 맺혔네. 무슨 시야 이거? 근시죠, 근시. 자, 근시고요. 자,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되겠죠?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야 돼요. 근시니까. 자, 그 다음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원시. 원시 아니죠? 근시죠. 오케이? 자, 멀리 있는 물체가 보이지 않는 근시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가깝다.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멀 때 나타나죠. 그래서 틀렸어요.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눈알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보자. 몇 번까지 해보시냐? 7번까지. 153쪽에 1번부터 7번까지 먼저 좀 풀어보자. 1번부터 7번까지. 자, 1번에 3. 자, 1번에요. 왜 3번이야? C는 A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C가 누구니? C가 누구니? C는 뭐니? 선모체죠. 선모체는 누구의 두께를 조절해야 돼? 수정체의 두께죠. 그죠? 그래서 3번에는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에는 G맹점, 3번에 1, 4번에 4, 5번에 5, 6번에 5. 여기서 질문. 자기 틀린 거 질문. 없니? 7번에는 몇 번? 5번 나니? 7번에 5번이죠. 여기서 질문. 없어요. 자, 그럼 돌아갑시다. 어디로 가느냐? 귓구녕으로 갑시다. 148쪽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이번엔 귀 청각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 지금 귀의 구조 나와 있죠. 자, 여기가 이제 귓바퀴. 귓바퀴는 알죠, 그죠?
보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귓구멍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귓구멍부터 해가지고서는요 고막 있는 데까지를 웨이도라고 얘기를 해요. 웨이도. 그 다음 고막 별표 한번. 자, 진동이 일어나는 얇은 막이 고막이 되고요. 자, 그 다음 귓속뼈 별표 한번. 진동을 증폭. 이 귓속뼈가요 뼈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렛대 원리로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진동 증폭된 거를 여기 달팽이관 별표, 달팽이관에 전달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여기 청각세포가 여기 달팽이관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시각세포는 어디 들어있었니? 시각세포 있는 곳은 망막이었고, 청각세포 있는 곳은 달팽이관이에요. 자, 이 달팽이관에서 자극을 받은 다음에 여기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소리는 귓박, 웨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청각신경, 뇌 이렇게 갑니다. 됐죠? 오케이. 근데 우리 여기서 지금 아직 안 나온 애들이 누구야? 방골이관, 전정기관, 그리고 귀인두관이 안 나왔죠. 얘네들은 소리랑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애들은 아니라는 얘기야. 자, 먼저 반골이관은 회전 감각을 감지하고요. 별표 이거 해줘. 전정기관은 기울어짐을 감지하게 되는 거야. 균형 감각이야. 그리고 귀인두관은요 고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압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밑으로 가서 여기 평형 감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반골이관 같은 경우에는요 반골이관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안에 이렇게 감각모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림프액이라고 액이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회전을 하면 이 안에 있는 액이 같이 돌아. 그러면서 감각모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지는 거. 그 휘어지는 정도를 느끼면서 얘가 회전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코끼리 코 잡고 이렇게 삥삥 돌다가 딱 멈추면 어지러움을 느끼죠, 그죠? 자, 내가 삥삥 돌다가 딱 멈췄어. 나는 멈췄는데 이 안에 있는 액은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관성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시각은 멈췄는데 회전 감각은 계속 도는 걸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 전정기관은요 감각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이석이라고 해가지고 돌멩이 하나 얹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어지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러면서 감각모가 휘어지는 거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기울어짐을 인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 귀인두관 같은 경우에는요 압력 차이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뭐 고속 엘리베이터 같은 거, 그 다음에 고층에 올라가는 고속 엘리베이터나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그죠? 자, 그리고 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막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 이런 게 압력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럴 때 뭐 하라 그래? 침 꿀떡 삼키라 그러죠. 침을 삼키게 되면은요 이 귀인두관이 열리면서 압력이 조절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압력 차이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골이관은 회전에 대한 얘기, 회전. 자,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기울어짐에 대한 얘기, 균형에 대한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옆에 1, 2, 3번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1번에 A가 고막이죠. B는 귓속뼈고요. C는 반골이관, D는 전정기관, 그 다음 E는 달팽이관이고 F가 귀인두관이죠. 위치 찾아서 잘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자, 2번에는 1번에 C죠. 반골이관, 2번에 B 귓속뼈죠. 3번에는 D 전정기관이고 4번에 A 고막이죠. 5번에 F 귀인두관이고 6번에 E 달팽이관이죠. 오케이. 자, 3번에 기억은 고막이고 니은은 청각신경. 여기서 질문 없죠? 자, 이번에 후각과 미각을 한꺼번에 얘기를 할 건데 후각이라고 하는 거는 냄새 맡는 거죠, 그죠?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구조가, 자, 여기 지금 귀의 구조를 코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콧구멍이야, 그죠?
콧구멍으로 이렇게 냄새 성분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후각 세포는 어디 있느냐? 이쪽 위 천장 쪽에 있어요. 여기를 후각 상피라고 얘기를 해. 후각 상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돼. 날라와 줘야 돼. 어떤 상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자, 그러니까 후각을 자극시키는 자극원은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고요.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가 있고, 후각 세포에서 자극을 받으면 후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인지하는 거야. 자, 여기서 별표는 여기입니다. 요거 특징, 매우 민감, 쉽게 피로. 자, 후각의 특징, 매우 민감하고요, 쉽게 피로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피로해진다는 얘기는 하나의 자극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받다 보면은 얘가 나중에는 그 자극에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쉽게 피로해지니까 우리가 뭐 똥냄새를 맡았어. 근데 계속 있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인지를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얘기. 자, 그러다가 뭐 피자 냄새가 들어와. 그러면 거기엔 또다시 반응을 해. 왜냐면 민감한 감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면서 같은 냄새는 오래 못 맡지만 새로운 냄새에 대해서는 또 반응을 합니다. 자, 다음 미각이에요. 여기 밑줄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자, 왜 혀에 오돌도돌한 부분인데 그걸 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돌기들. 그 옆에 이렇게 틈새가 있는 거 보이죠? 틈새가 있어요. 자, 틈새 안에 보면은 맛봉우리라고 있어. 이 맛봉우리 안에 맛세포, 맛을 인지하는 맛세포가 있는 거야. 이 틈 안에 들어가 줘야 돼. 거길 들어가려면 액체 상태로, 그죠? 그래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요. 맛세포에서 자극을 받으면은요, 미각신경을 통해서 역시 또 뇌로 전달이 된다라는 너무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별표는 여기죠.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단짠, 신쓴, 감칠. 뭐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은 알 거고요. 감칠맛은 그럼 뭐냐면은요, 옆에 보시면 글루탐산의 맛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게 조미료죠, 조미료. 다시다라든가 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공 조미료예요. 오케이? 자, 이게 고기, 생선, 다시마에서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 고기 국물 상상하시면 돼요. 고기. 뭐 설렁탕 국물이든 갈비탕 국물이든 하여튼 우리가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 그런 개념이 감칠맛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원이라든가 이런 거 뭐 맛없는 찌개에다가 미원 같은 거 넣으면 굉장히 맛이 확 살아나는 그런 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각은 혀로만 느끼는 개념이 아니라 후각까지 합쳐져서 인지를 하게 돼요. 우리가 포도맛 젤리와 사과맛 젤리가 있는데 그냥 먹었을 땐 이게 포도맛인지 사과맛인지 알아. 근데 코를 막고 먹으면, 즉 향을 못 느낀 상태에서 먹으면 그냥 단맛, 신맛만 느껴지는 경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맛이라고 하는 거는 종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다음 피부 감각입니다. 자, 이 피부 감각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별표, 통, 앞, 촉, 냉, 온. 자, 이렇게 부등호 표시까지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통점을 느끼는 거, 통증을 느끼는 게 통점이고요, 압력을 느끼는 게 압점이에요. 만져짐, 촉점이고요. 그 다음 차가워짐, 따뜻해짐, 냉점, 온점이 되는 거야. 이게 감각점이라고 하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피 쪽, 그러니까 피부 겉피 바로 밑에 진피 쪽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몸의 부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감각점 개수가 고르게 퍼져 있다 그러면 틀려. 몸의 부위 따라서 달라. 감각점이 많은 곳은 예민한 부분이야. 예민한 데야. 감각점이 적은 데는 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감각점 종류에 따라서 개수가 역시 또 달라요. 가장 많은 건 통점이에요. 통점이 제일 많아요. 지금 내가 부등호 표시해 놓은 게 그 감각점 개수에 대한 얘기야. 통점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앞점, 그 다음 촉점, 그 다음 냉점, 온점 순이에요. 왜 통점이 가장 많냐?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죠. 아픈 거 느껴지면은 어떻게 돼? 몸을 추스리고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나타나잖아. 그죠? 그리하여 자극이 오면은 감각점에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건 없죠? 자, 근데 옆에 좀 보시게 되면
매운맛과 떫은 맛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매운맛은요 아픈 거예요. 통점이야. 떫은 맛은요 압점이고요. 그러니까 매운맛은 입이 아픈 거야. 아픈 거. 아픔을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 떫은 맛은요 우리 그 들리근 감 같은 거 먹었을 때 막 혀에 뜩뜩 들러붙는 그 느낌이에요. 그죠? 자, 떫은 맛 같은 경우는 압점을 느끼는 피부 감각이다 라는 얘기. 자, 그리고 오른손 왼손을 25도에다 담가. 근데 오른손은 15도에서 25도로 간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따뜻함을 느껴요. 근데 왼손은 35도에서 25도로 가. 그럼 여기서는 차가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냉점과 온점은요 절대 온도를 느끼는 게 아니야. 25도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25도를 느끼는 개념이 아니라 온도 변화를 느낀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옆에 1, 2, 3, 1, 2 다 해주자. 자, 보자. 1번에. 자, 1번에 역시 또 옆에 거 보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죠. A가 후각 세포예요. 그 다음 B는 후각 신경이죠. C는 미각 신경이고요. D는 맛세포입니다. 자, 2번에는 OX, OX. 3번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여기서 질문. 없으면 1번에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 2번에는 XO, XO. 여기서 질문. 또 없어. 자, 요것도 보자. 여기는요 이쑤시개를 간격을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2, 4, 6, 8mm의 간격을 놓고서 찔러보는 거야. 자, 이렇게 찔렀을 때 이쑤시개 두 개로 찔렀는데 한 개로 느껴질 때가 있고 어느 순간 두 개로 느껴질 때가 있어.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두 개로 느껴질 때의 간격을 얘기하는 건데 손바닥은 6mm였을 때, 그러니까 2mm나 4mm 찌르면은 손바닥은 한 개로 느껴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가락 끝은 2mm만 눌러도 두 개로 느껴지고요. 근데 손등은요 2, 4, 6 다 한 개로 느껴지다가 8mm가 돼야지 두 개로 느껴져. 그 얘기는 뭐냐면 손등 같은 경우에는 8mm 정도의 감각점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 끝은 2mm만의 감각점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좁은 거리에 있는 애가 누구야? 손가락 끝이죠. 그 얘기는 감각점이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야. 즉 예민한 구간이다라는 얘기야. 감각점 간격이 좁을수록 예민한 곳, 감각점의 간격이 넓을수록 거기는 둔한 곳이 되는 거지. 감각점이 적게 있는 것이니까. 요거 이해되죠? 넓은 애가 둔한 곳, 좁은 애가 예민한 곳, 감각점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나머지 27번까지. 자, 27번까지 이제 싹 다 좀 해주세요. 157쪽까지야. 얘들아 8번부터 하면 되죠. 8번에 2번. 그리고 틀린 거 있으면 꼭 질문해라. 응? 9번에 C 반골이관, D 전정기관. 10번의 기억은 A, 니은은 B, 디귿은 F. 11번의 D, C, G. 12번의 전정기관. 얘들아 여기서 먼저 질문 좀 가자. 틀린 거 질문.
없어. 이따 시험 볼게요. 아주 그냥 틀리면 죽어. 13번에 4, 14번에 3, 15번에 2, 16번에 3, 17번에 5. 여기서 질문. 15번. 오케이. 또 질문. 15번에 보시면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가 있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종류의 냄새. 이거 아니죠? 5종류의 맛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그건 틀렸죠? 액체 상태. 이것도 역시 뭐예요? 맛에 대한 얘기죠? 후각이면은 기체 상태여야 되죠? 후각세포에 받는 거 후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지요. 그래서 기억, 리을이 됩니다요. 자기 틀린 것도 질문. 빨리 괜찮으니까 빨리 질문. 그래요. 18번으로 가볼까요? 18번에 4번, 19번에 1번, 2번, 20번에 2번, 21에 4, 22에 2. 여기서 질문. 질문이요? 20번. 자, 20번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손은 15도에서 25도로 가는 거고 왼손은 35에서 25로 가는 거야. 그럼 오른손은 따뜻함을 느낄 거고 왼손은 차가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온점이 작용하는 거고 왼손은 냉점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이거 맞고요.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거죠. 온도가 낮아지면 냉점에서 자극을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될 겁니다. 또 질문. 없니? 오케이. 그럼 서술형 한번 채점해보자. 자, 23번이에요. 보이니? 23번 정답 채점해주세요. (23번) 넘어갈까요? 자, 다음 24번입니다. 24번. 됐습니까? 25번으로 갈까요? 25번이죠. 25, 26. 25, 26. 넘어가도 돼요. 27. 여기서 질문. 자, 여기 이제 질문 가자. 질문 없니? 없어요? 오케이.